네,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왕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 파천 이후에 조선은 정말 대외적으로 참담한 상황이죠.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몸을 의탁해서 정치를 한다는 건 더 이상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정말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자신들의 공간에 방 하나를 고종에게 내주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러시아가 이제 뭐 산림 채벌권이나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고 있었던 전신선을 시베리아로 연결하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거죠. 시베리아 연결권, 인천 월미도에 석탄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 저탄소 설치권, 별의별 이권들을 막 취해갑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뭘 요구할까요? 왜 러시아에만 특혜를 줘? 우리에게도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최혜국 대우죠. 이런 걸 요구하면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더욱더 확대돼 가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서재필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여기서의 자주라는 건, 독립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자주권 이겠죠. 지금 일본, 러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금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고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된다. 국민 계몽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 이 독립문을 세우겠다라는 명분으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1896년 7월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 파천이 1896년 2월 아직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개혁적인 관료, 여기에는 이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독립문의 그 글자도 이완용의 글자라고 합니다. 개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일반 국민들로 참여가 확대되죠. 독립협회는 회보를 간행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민중계몽과 정치의식 향상에 힘씁니다. 이게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왕이 그를 맞이하러 갔던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뭐 은혜를 환영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이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독립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들이 오게 되면 연회를 베풀던 건물이 그 옆에 있습니다. 중화를 사모하는 건물, 모화관이죠. 이 모화관을 헐어버리고, 모화관 자체를 한 게 아니고요. 모화관의 현판을 떼버리고 여기를 이제 독립관이다 라고 타이틀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강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차 주도 세력이 그 관리와 관리와 지식인들 중심에서 민중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해 갑니다. 왕이 이제 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걸 창피하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라는 환궁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왕이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 덕숭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러시아 스타일의 제복을 딱 입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죠. 나 이제부터 황제야, 제국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광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이 이제 1897년에 세워진 이후에도 힘없는 나라 대한제국. 힘없는 제국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존해서 일본의 침략을 좀 막아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열강에게 많은 걸 내주게 됩니다. 열강들의 이권 요구는 지속됐고요. 특히나 러시아의 힘이 크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군사 교관도 파견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러시아 스타일대로 중앙 관제도 군대 제도도 러시아 스타일로 바꾸고요. 예전에 청나라가 재정 고문, 외교 고문 파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러시아가 알렉시에프라는 러시아인을 탁지부의 고문으로 파견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돈을 쥐락펴락, 재정을 쥐락펴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주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으니 자주 국권운동을 펼쳐야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나라를 구하자는 상소문 이런 걸로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더니요. 이제 백성들이 막 모여서 요즘으로 따지면 촛불 집회죠. 그때 당시에는 낮에도 열심히 토론하고 밤에까지 막 해서 횃불 집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만민 공동회가 열립니다. 만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해 보자 그거죠. 근대적인 민중 집회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많이 비난하죠. 이권 요구 이런 것들을 규탄합니다. 그래서 주로 타겟이 러시아였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러시아만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열강들 그리고 일본 이런 외세의 침략적인 탐욕에는 눈을 감고 타겟이 이제 러시아여서 러시아가 주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이 만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가 계속되니까 황제도 그러면 신하들에게 너희가 가서 한번 그들의 의견을 백성들을 그때는 인민이라고 불렀겠죠.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라고 해서 관리들도 만민공동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만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만민공동회인데 관리와 백성들이 함께 모였으니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양 같은 좀 비교적 진보적인 관리들이 관민공동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모아진 의견을 황제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헌의 6조입니다. 자, 국정개혁 요구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자유민권, 백성들의 참정권이죠. 우리 백성들도 하늘로부터 천부 인권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근대적인 민권운동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지금처럼 완전히 국민투표로 뭐 임금 뽑고 대통령 뽑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신들의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의회 설립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돼서 관과 민이 협력해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좋은 뜻에서 그래라라고 하는 거죠. 독립협회가 이제 처음에는 관료와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 참여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계몽단체가 아니라 국권과 자유국권과 자주국권, 자유민권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의 6조는 좌절됩니다. 왜요? 수구 세력들,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방해로 그들이 끊임없이 고종에게 이제 모함, 의견 개진하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자신까지도 얘들이 정권을 엎어버리고 나를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랬든 어쨌든 이렇게 진보적인 박정양을 중심으로 내각이 만들어지면서 박정양 내각에서는 헌의 6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회 비슷한 걸 만들겠다. 그게 중추원이죠. 의회 기능을 하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백성들의 대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수구 세력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박정양이
얘가 완전 미국물 먹은 놈 아니냐. 이거 미국에서의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박정향이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제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황제를 자극하니 황제는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데 불안하겠죠. 안 되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독립협회 해산해버려 라고 하는 거죠. 수구 세력의 방해와 고종의 불안. 결국 고종은 친위 세력 황국협회를 동원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됩니다. 간부들을 체포하게 되고 거기에 반발하는 촛불 집회, 횃불 집회가 밤 늦게까지 계속되자 그 사람들도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합니다. 근데 탄압의 방법이 요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보면 어때요? A라는 단체가 있다. 그럼 그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그와 반대 주장을 펼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어용단체죠. 둘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이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둘 다 없애버리는 거죠. 결국 황국협회라는 것은 어용단체입니다.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어용단체인데 보부상은 역사가 깊죠. 관제, 관과 연결돼서 왕의 스파이 노릇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정보를 물어다주고 필요시에는 동원력까지 과시하는 관제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세력인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독립협회와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위로부터의 개혁,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아래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국민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요.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며 나아가기 위한 많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의회를 세워서 법을 만들고 의회를 세워서 왕을 견제하려고 하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려고 했고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자주 독립이라고 했을 때 자주는 누구로부터의 자주였습니까?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를 주로 배척하는데 집중이 됐다는 거죠. 다른 구미 열강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특히나 일본, 그들의 침략적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개화파들은 사회 개화론에 사회 개화론이 그 사회 진화론에 사회 개화론이래. 사회 진화론에 많이 경도돼 있었죠.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승 열패, 약육강식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에 일본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조선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고 조선이 일본에게 보호국으로 종속되는 과정을 거치며 노력은 하지만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먹히는 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질됐다.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변질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만 싫어했지 일본을 싫어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독립협회 활동과 의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